남편은 서류 뭉치를 제게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미쳤어?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미친 건 당신 아닐까요? 여보, 아, 이제 그 호칭은 좀 역겹네요. 제가 당신의 첫 번째 아내라고 했죠. 오늘은 그 순서를 바꿔보려고 해요.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인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사연자분께서는 29살 김서윤이라는 분인데요.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29살이고요. 9살 연상인 남편 강민준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저희는 넓은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어린 나이에 아이를 둘이나 낳아줘서 고맙다면서 저를 아껴줬어요. 정말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 완벽한 왕국의 유일한 여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외박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말 출장도 늘어나고요. 처음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안쓰러웠죠. 근데 이상한 게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까 여성 의류나 유아용품점에서 결제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보, 이건 뭐야? 백화점 유아 코너에서 150만 원?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아, 그거. 거래처 사장님 손주 선물이야. 깜빡하고 개인 카드로 긁었네.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니까 저도 아, 그렇구나 했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쓰지도 않는 브랜드 화장품, 제 사이즈가 아닌 옷들. 결국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열어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아, 은영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오빠, 이번 주말엔 우리 유진이 보러 올 거지? 보고 싶대. 당연하지, 우리 첫째 공주님인데 필요한 거 없어? 자기야, 쌍둥이들 기저귀랑 분유 다 떨어졌어. 알았어, 주말에 들를 때 잔뜩 사갈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아라는 여자에겐 유진이라는 딸이 있고 은영이라는 여자에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두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남편이 샤워 마치고 나와서 넋이 나간 제 모습과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금방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서 한숨 쉬면서 제 앞에 앉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어. 첫마디가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어요.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니까 남편이 정말 귀찮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야. 지아랑 은영이, 그리고 그 아이들. 너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야. 그럼 결혼하기 전에 정리했어야지. 정리. 왜? 내 아이들이고, 아이들 엄마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 난 그냥 내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이야. 생활비, 양육비 어느 한쪽 서운하지 않게 똑같이 보내주고 있어.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책임감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데? 우리 애들은 뭔데? 당신은 내 아내고, 우리 애들은 법적인 내 자식들이지. 왜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당신이 제일 어리고, 한 번에 아들, 딸 낳아줬잖아. 그러니 당신이 이 집의 안주인, 내 본처인 거야. 몬처. 그 순간 저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그가 소유한 여러 개 집 중에 1호집 관리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지옥이 됐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았거든요. 주말이면 당당하게 외박하고 제 앞에서 버젓이 다른 여자들과 통화하고 지아야. 유진이 괜찮아? 병원 가봤어? 은영아, 필요한 거 목록 보내. 사람 시켜서 보내줄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혼을 수십 번 생각했지만 겨우 3살, 5살인 아이들.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생활비를 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면서 이만큼 주니까 너는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유치원 학예회에 갔는데 거기서 제 남편을 봤거든요. 어떤 여자랑 그 여자 딸이랑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아라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제 남편을 정말 빼닮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제 아들과 같은 반이라는 거였어요. 서로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난 이복 남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공간에서 친구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왔어? 우리 현우 자라나 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유진이가 남편한테 달려가 안기면서 아빠, 나 저기서 춤출 거야 하는 거예요.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남자분. 이쪽 아이 아빠 아니었어? 집에 와서 제가 소리쳤죠. 어떻게 아이를 같은 유치원에 보낼 생각을 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남편이 옷 갈아입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그쪽 집에서 거기가 제일 가깝고 평이 좋다니까 보낸 거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게?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내 아들이 당신의 또 다른 딸이랑 같은 반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인지 정말 몰라? 그때 남편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끄러.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주는 돈 받고 편하게 살면 조용히 살 것이지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제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을 던졌어요. 착각하지 마. 당신은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본처 얼굴마담일 뿐이야. 내가 만들어준 이 완벽한 울타리 안에서 애들이나 잘 키워. 그게 당신 역할의 전부야. 알겠어? 본처 얼굴마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슬프지도 비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활활 타오르던 감정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 순간 결심했죠. 이 지옥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지옥을 만든 왕을 내 손으로 직접 끌어내리기로.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남편한테 더 이상 따지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순종적인 아내처럼 행동했죠. 남편은 제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위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더 많은 용돈까지 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잠든 밤마다 그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은행 이체 기록, 회사 경비 처리 내역까지. 예상대로였어요. 남편은 개인 돈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두 집 살림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 등재해서 월급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사고 경비로 처리하고 명백한 횡령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조용히 복사하고 촬영했어요.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메시지도 찍어뒀죠. 그가 저한테 얼굴마담이라고 했던 그날의 폭언도 녹음기에 담아뒀어요. 증거가 차고 넘치게 모였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지아라는 여자한테 먼저 문자를 보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민준 씨 아내 김서윤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시 뵈었으면 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제가 왜 그쪽을 만나야 하죠? 할 말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민준 씨가 언제까지 유진이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세요? 그 남자의 선의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찾아주고 싶다면 내일 오후 2시 555 호텔 커피숍에서 뵙죠. 은영 씨에게도 연락해 두겠습니다. 법적인 권리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가니까 두 여자가 이미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지아 씨가 먼저 날카롭게 말했어요. 용건이 뭐죠? 우리한테서 민준 씨라도 뺏으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제가 모아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을 찾기 위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강민준 씨는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르고 최악의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받는 돈 전부 끊기는 건 시간 문제죠. 두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힘을 합쳐야 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요. 이 증거들은 제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료들이죠. 제가 소송에서 이기면 두 분과 아이들의 양육비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 남자의 기분에 따라 받는 돈이 아니라 판결로 정해진 권리를 찾아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 남자의 인형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한참을 망설이던 두 여자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이었던 우리는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동맹을 맺었죠.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저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아 씨와 은영 씨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준비했어요. 결전의 날은 남편의 생일 파티였어요. 시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까지 모인 자리였죠. 남편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어요. 모두의 축배 제의가 끝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손님 여러분. 민준 씨의 생일을 맞아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저는 변호사가 보낸 소장 서류 봉투를 남편 바로 앞에 내려놨어요. 이건 제 이혼 소장입니다.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어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굳더라고요. 김서윤, 너 지금 뭐 하는? 그리고 이건 지아 씨와 은영 씨가 보내는 소장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봉투를 연달아 내려놓자 남편이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 남편 강민준 씨는 저 외에 2명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총 5명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왔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말했죠? 난 그냥 본처 얼굴마담이라고. 그래요? 오늘까진 그랬죠?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난 내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 김서윤이니까 당신이 만든 그 완벽한 울타리 내가 부숴줄게요. 당신 왕국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결과는 당연했어요. 소송과 함께 남편의 횡령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결국 대표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죠. 저는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았고 막대한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지아 씨와 은영 씨도 법적으로 인정된 거액의 양육비를 확보했고요. 더 이상 그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졌죠. 모든 걸 잃은 남편이 뒤늦게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강민준의 아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고 아이들 성도 제 성으로 바꿨어요.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고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진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가끔 지아 씨와 은영 씨를 만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로서 서로의 아이들을 응원하는 친구가 됐죠. 비록 시작은 끔찍했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강한 엄마가 됐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왕국은 결국 돈 때문에 무너져 내렸어요.
진정한 부와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이 길고 아픈 시간을 통해 깨달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부딪힌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침묵하고 안주하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